막상 원어민 앞에 가면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으세요? 3개월 만에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었던 영어 공부법 3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리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수능을 공부하고 대학생 때 토익을 위해 문법을 공부하는데 막상 원어민 앞에 가면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으세요? 2014년 9월 제가 처음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내 머릿속에는 말하고 싶은 게 한국어로는 떠오르는데 막상 원어민 앞에만 서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4년 9월 처음으로 영어 회화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 만에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었던 영어 공부법 3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영어를 배웠고 남편에게도 이 방법으로 추천을 했고 또 이 방법으로 2020년 이후 학생과의 과외도 진행했었어요.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부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리스닝입니다. 저는 솔직히 뉴스를 들으라고 학원에서도 추천을 해줬고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저는 유튜브에 있는 1분에서 3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에 70% 이상의 대본이 이미 적혀 있고 들으면서 그 빈칸이 있는 부분만 채우는 겁니다. 사실 빈칸으로 뚫어놓는 경우는 그 문단의 핵심 내용이라든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4년에 처음 영어 회화를 배우면서 썼던 자료들은 다 한국에 있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지만 제가 영어 과외를 진행하면서 썼던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테드톡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테드톡 같은 경우에는 짧은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구글에서 테드톡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듀레이션을 눌러서 제일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상대적으로 짧은 비디오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토픽 탭을 누르면 관심 있는 분야의 동영상들만 모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비디오를 다 리스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중에서 1분에서 3분 사이로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과외를 진행했던 학생분이 의료계에 종사를 하는 분이라서 저는 알츠하이머에 대한 대본을 가져왔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빈칸을 뚫어 놓았습니다.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빈칸이 뚫어져 있는 대본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빈 종이에다가 전체 대본을 적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70% 이상의 대본이 적혀져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는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관사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빨리 지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구문이나 문법책을 이용한 말하기 공부법. 저희는 수능을 공부하면서 토익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문법들은 정말 많은데 막상 말로 내뱉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떠다니는 문법이나 구문들의 예문을 직접 보며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2014년 9월에 학원에 다닐 때 하루에 한 문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문법을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이나 구문들을 이용한 예문이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스터디 조원들과 모여서 그 예문들을 최소 30번 이상씩 말로 내뱉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중에 과외를 받고 또한 과외를 진행하면서 썼던 2가지 책은 핵심 패턴 233이랑 그래머인 유지입니다. 이 책들의 장점은 문법 내용이나 구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예문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면서 구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따로 단어장을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는 다시 복습을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예문까지는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 예문까지 공부하는 게 스피킹 공부의 핵심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래머인 유즈 같은 경우에는 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이 중에서 8개에서 10개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골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157번의 와로바웃을 예를 들면 처음에 이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물을 때 깜빡 잊고 있던 부분을 상기시킬 때 유용한 표현이 바로 와로바웃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이얼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10가지의 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풀고 그 다음에 이 예문을 토대로
읽기를 연습하고 틀린 단어 부분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나중에 복습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어 회화이기 때문에 라이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문들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기와 짧은 에세이를 통한 라이팅 공부법. 저는 영어 회화를 배우고 3개월 차부터 영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 날씨에 대해서, 저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두세 줄로 적었는데요. 예를 들면 I feel very sad because my cat died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간단한 일상에 대해서 적기 시작했고 또 학원에서 배운 문법이나 구문들을 이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원어민과 대화하기 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어 회화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라이팅 그리고 리스닝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이용해 스피킹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입 밖으로 표현해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영어 회화 공부라는 게 단순히 2, 3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4가지 영역,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거를 골고루 하는 거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꼭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2014년에 영어 회화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유학이 끝나고 과외를 진행하면서도 썼던 공통적인 영어 회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더 자세히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